녹화를 시작합니다. 호연아, 오늘 4-1-3이지 맞지? 통합 강의 PT 4-1-3 미스터 호인? 정신 차리라니까 친구야.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본격적으로. 멋진 친구. 아, 공유가 잘 안 돼요. 탤런트 공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아, 얘 이렇게 안 되냐? 오늘따라 호인아, 기 좀 부어러 넣어줘라. 기. 약해. 또 모아. 얘라니. 됐어요. 자, 생태계 환경 중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이 인간들이 문제죠. 인간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되돌릴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오염만 시키고 자빠져 있어요. 호인이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지. 하나의 오염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 매일 호연이가 자기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합성세제 그냥 매일 그냥 갖다가 몸에도 쳐 바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런 거 한번 얼른 봅시다. 온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자, 태양광선에 의해서 따뜻하게 가열된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것, 적외선 중 일부가 대기를 통과해서 우주로 빠져나가고 적외선 중 나머지 일부가 온실가스에 흡수되어서 모든 방향으로 열이 지표면으로 재방출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기와 지구가 더욱 따뜻해지는 효과, 이제 이게 온실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적외선 중 나머지 일부가 온실 기체에 의해서 흡수되어서 모든 방향으로 열이 재방출되면서 지구가 더욱 따뜻해지는 그런 것을 온실 효과다. 적외선 중 일부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가 있네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 88.6%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테인, 동식물의 쓰레기 등 유기물이 분해해서 만들어진 메테인, 세 번째로 많은 거 아산화질소 N2O, 석탄, 질소비료, 폐기물을 소각할 때 만들어진 거 아산화질소 N2O, 그다음에 뭐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발음하기 좀 애매하네. SF6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거 육불화황 SF 뭐라고? 6 SF6라고 있어. SF6 S가 정중앙에 있고 F가 이제 6개가 이렇게 위로 3개 아래로 3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화합물이죠. 자, 요거는 이제 냉매, 세정제, 절연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육불화황 SF6 얘네들이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 중의 일부를 흡수해서 지표면으로 다시 재방출해. 그래서 그 지구가 계속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1, 2, 3가 있어요. 학습 목표 1, 2, 3. 자, 인간의 활동, 호인이가 활동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또 하는데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지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이제 대기라든가 해수가 서로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그 이도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조금씩 이제 보충해주고 있어요.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에 의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기의 대순환, 그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표층 해수의 대순환, 이런 그 순환에 의해서 순환, 서큘레이션, 순환에 의해서 유도별로 에너지가 그 상대적으로 과잉되는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족한 부분, 과잉 부분을 대기가 대순환하면서 그리고 해수가 대순환하면서 그러한 그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학습 목표, 기후변화로 나타난 지구 환경 변화를 예측해보고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보자. 이런 얘기가 오늘의 학습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거 우리가 개념 정리부터 한번 얼른 살펴보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오케이? 자, 먼저 지구온난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많은 양의 무슨 기체, 온실기체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중요한 것 상승하는 현상이죠. 사실 온실기체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만약에 온실기체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정도 된다 그래요. 영하 20도면 굉장히 추워서 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온실기체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뭐 15도에서 17도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거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또 뭐 동식물이 뭐 썩으면서,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육불화황 같은 그러한 냉매제, 세정제 등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온실기체가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풀이한 거 증가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해 버려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난류의 특징, 수온이 높고 염분이 많고 투명도가 맑대요. 이거 좀 이상하죠? 투명도가 왜 맑을까? 적어놨네요. 고수온으로 산소기체가 적대요. 왜냐하면 산소기체 날아가 버려요. 수온이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사이다 데펴 먹는 사람 봤어? 사이다를 데펴 먹으면 사이다 속에 있는 CO2가 다 날아가 버리지. 그지? 그 때문에 이 산소기체가 적다는 것은 이 생물체를 적게 분해를 하는 영양염류들이 적대네요. 영양염류가 적어요. 이 영양염류가 많으면 아주 탁해요. 영양염류가 많으면. 영양염류가 적어 상대적으로 맑대. 이게 난류의 특징인데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난류는 투명도가 맑대. 투명도가. 영양염류가 뭐냐? 이런 그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 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이온 또는 분자 상태의 영양염의 종류를 통틀어 영양염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난류는 영양염류가 적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맑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네요. 난류가 뭐냐면 따뜻한 난자, 흐를 유자, 따뜻한 물이지. 따뜻한 해류가 난류지. 한류는 뭐겠냐? 차가운 해류죠. 차가운 해류. 아니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뒤에 또 나오니까. 자, 어저께 얘기했죠? 엘니뇨. 개념 정리 물론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엘니뇨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져요. 그러면 원래 그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가야 돼요. 무역풍 때문에. 왜냐하면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불거든.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불어요.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그 종류,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다루기로 할 테니까 일단 무역풍은 항상 동에서 서로 가요. 북동 무역풍이든 남동 무역풍이든 동에서 항상 서로 가거든. 근데 이제 이 북동 무역풍이나 남동 무역풍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못 가. 서쪽으로 많이 못 가니까 동쪽에 치우쳐 있어. 그러면 동쪽은 어디냐? 동태평양이면 페루 연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 페루.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페루 연안의 표층수온이 높은 상태로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페루 연안 쪽은 따뜻하잖아. 페루 연안은 따뜻해. 상대적으로. 따뜻하면 바닷물이 잘 증발을 해. 물이 증발을 해.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할 수 있고 구름이 많이 생겨. 그러면 동태평양 쪽에 이 홍수,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러한 현상이 엘니뇨냐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동태평양 쪽의 바닷물의 온도가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는 따뜻하지. 동태평양이, 페루 연안이. 그러면 엘니뇨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지? 라니냐는 이거는 무역풍이 너무 강해. 무역풍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서태평양 쪽이 굉장히 그 비구름이 많이 발달하죠. 따뜻해서 증발을 잘해 물이. 이게 라니냐죠.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자, 엘니뇨가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죠. 지금 여기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는 이 북동 무역풍이 이쪽으로 불어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붑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이 서쪽으로 많이 모여요. 서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좌표를 그려봐.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죠. 그래서 따뜻한 물이 서쪽에 많이 모여서 평상시는 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쪽이 고온 다습해져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그죠? 평상시. 북동 무역풍이라고 그러죠. 적도풍을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몰고 가죠. 평상시에는. 근데 반대로 이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많이 못 가고 이렇게 이제 동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운 물이 원래는 평상시는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가면 이 차가운 물이 이렇게 동쪽에서 솟아 올라와요. 이걸 그 뭐랍니까? 이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솟아오르는데 용승이라고 그러죠. 용승 현상이 있어요. 평상시는.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차가운 물이 용승을 하지 못하지. 따뜻한 물이 위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태평양 쪽이 고온 다습해져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 페루 연안에 비가 많이 내리죠. 이게 엘니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죠.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가 있어요. 아까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이 동쪽이 고온 다습하죠. 그죠? 그래서 동태평양에는 고온 다습 저기압이 발달하죠. 반대로 서태평양에는 건조한 날씨에서 가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 피해가 생기죠. 이게 무역풍의 평상시보다 약해서 그래. 동에서 서로 가는 무역풍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나 라니냐는 어떠냐?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가는 북동 무역풍이 강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상시보다 서쪽이 따뜻해져.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많이 모여. 따뜻한 서쪽으로. 그래서 서태평양에 더 강한 저기압, 동태평양에는 강한 고기압, 서태평양 쪽의 수온 상승으로 인한 이 비구름이 많이 발달해.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풍이 자주 발생해. 서태평양. 반대로 동태평양은 고기압, 뭐 비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져. 가뭄이 발생한다. 이게 라니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하면 라니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하면 엘니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언더스탠드?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람, 이제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자, 이 적도 지방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렇죠?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죠. 이렇게. 그죠? 위로 상승합니다. 위로 상승해서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죠. 그럼 고위도 쪽에는 차갑죠. 차갑고 무거워요. 그러면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러한 단일 세포의 순환 모델이 대기 대순환의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저희도 쪽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그 바람을 북풍이라고 그러죠. 북풍만 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북풍만 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죠? 자, 이러한 단일 세포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저희도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져요. 공기의 밀도가 작아져요. 작아지면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차고 무거운 공기는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다시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도 쪽으로 내려오고, 대표적인 공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단일 세포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대기의 대순환, 공기의 순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전을 해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단일 세포가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이도별에 따라서 대기의 대순환이 이 단일 세포가 아니라 3세포 순환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일 세포든 3세포 순환이든 좀 더 따뜻하면 가벼워져요. 공기의 밀도가. 이걸 알아야 돼. 좀 더 따뜻해지면 공기의 밀도는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면 공기의 밀도 커져서 아래로 하강. 요 관계를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따뜻해지면 어떤다고? 위로 상승.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차가우면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하강. 요 개념을 가지고 3세포 순환이든 단세포 순환이든 그 대기의 대순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세포 순환,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대기의 대순환이 유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게 북반구인데요. 북반구 0도, 30도, 60도, 90도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 3세포 순환 모델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전을 하고요. 또 지구는 또 어떤 어려운 얘기지만 전향력을 가지고 있대요. 오른쪽으로 깜짝이야. 좀 나갈게요. 자,
전향력.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북반구에서 위에서 떨어뜨리면 오른쪽으로 휘어진대요. 이거 전향력이 돼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보여줄게요. 잘 보실래요? 자, 0도, 30도 나눠요. 그죠? 그러면 자, 0도. 자, 여기서 이제 따뜻해진 공기 위로 상승합니다. 지표면 위로. 여기 지표면이야.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네?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지표면 위로 상승했다가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좀 더 차가워지니까 아래로 하강하죠. 하강했다가 그 다음에 30도하고 0도를 보면 30도가 차갑죠.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계속 지표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대기의 대순환이 만들어진대요. 이거를 우리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헤들리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헤들리 순환. 과학자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3회하고 60도를 이제 조금 이제 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30도하고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이렇게 이쪽으로 향하는 바람이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좌표를 그래요. 동, 북. 이거 북동무역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북동무역풍. 북동무역풍이 분다. 예?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30 북반구에서는 이것은 북동무역풍이죠. 여기가 동이잖아요. 동. 여기가 북이고, 그죠?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동무역풍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30도, 60도 건너뛰고요. 60하고 90을 봐요. 60하고 90을 보면 60하고 90 중에서 누가 따뜻하지? 그럼 60도에서 지표면에서 올라가죠. 밀도가 가벼워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극지방으로. 차고 무거워지겠죠? 그럼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순환.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극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순환. 극순환. 아까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이쪽은 극지방이라 해서 극순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60도에서 이러한 극순환에 의해서 60도와 90도에서 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냐? 극동풍. 극지방과 동쪽에서 그 불어오는 바람이라 해서 극동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동풍. 그 다음에 이제 이 30하고 60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이제 과학자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라고 그래요. 페렐 순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쪽에 톱니바퀴가 있고 극순환의 톱니바퀴, 헤들리의 톱니바퀴라고 한다면 이 페렐이라고 하는 톱니바퀴는 애들이 움직이면서 페렐이라는 톱니바퀴가 함께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 여기도 내려와. 얘가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도 올라가. 그러면서 따라서 올라가고 따라서 내려가면서 공기가 순환을 하죠. 이걸 페렐 순환이다. 예? 나도 따라 상승, 나도 따라 하강하는 간접 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렐 순환은. 그래서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페렐 순환에 의해서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서쪽으로 불어요. 서쪽으로. 이게 서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향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편서풍이래. 편서풍. 예? 그래서 그 위도별 바람의 종류를 보시면 0에서 30도 북동무역풍이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60도는 편서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60에서 90도는 극순환에 의해서 극동풍이 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기의 대순환은 3세포 순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3세포 순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원인 또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또 전향력 때문에
이러한 3세포 순환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 극순환은 직접 순환,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0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북동무역풍, 이렇게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30에서 60도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편서풍. 그 다음에 60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극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극동풍, 이렇게 나눠져요. 됐니? 됐다 그래. 친구들. 지금 북반구에서 다루고 있어요. 북반구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는 밑으로 곧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전향력 때문에 약간 휘어진다고요. 그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향력 때문에 휘어진다고요. 편서풍. 곧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그죠? 헤들리 순환과 요 극순환을 무슨 순환이라고 그랬죠? 직접 순환. 페렐 순환은 무슨 순환이죠? 간접 순환이다. 이게 톱니바퀴 그려놨죠? 이렇게? 톱니바퀴 그려놨죠? 네? 대기의 대순환의 3세포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중요한 그림 하나 있네요. 보실래요? 여기에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좀 위에 북반구만 봅시다. 북반구만. 요 남반구 필요 없고. 북동무역풍이죠.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북동무역풍. 곧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전향력에 의해서 약간 휘어지죠.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향이 휘어지죠. 편서풍, 극동풍. 예? 이렇게 되죠. 페렐 순환에 의한 극동풍, 헤들리 순환에 의한 북동무역풍, 페렐 순환 편서풍, 극순환에 의한 극동풍. 그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냐면 바람의 방향, 전향력 때문에 약간 휘어진다고 그랬어요. 곧바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고 전향력 때문에 약간 휘어져요.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 바람의 방향이 결국 표층해류, 표면에 있는 해수의 흐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표면에 있는 해수의 흐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바람의 방향,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들이 이 표층 해수, 표층 해류라고 그러죠. 표층 해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겉에 있는 해류죠. 표층 해류의 방향을 결정한다. 표층 해류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휘어져요. 직접 반드시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랬어요. 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가지 3세포 모델로 우리가 설명한다.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 보실래요? 북반구에서 한번 볼게요. 북반구. 남반구는 니네들이 또 유출을 하고요. 보실래요? 북동무역풍. 북쪽과 동쪽에서 편서풍. 약간 휘어지죠? 전향력에 의해서 극동풍. 그죠? 여기도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북반구죠?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30도하고 0도에서 30도에서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이 북쪽도 해류를 보시죠. 북쪽도 해류. 이 북쪽도 해류. 바람의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대륙을 만나니까 어떤 놈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놈은 내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으로 해류가 이동하죠. 이거 북태평양 해류죠.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차가워지니까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해류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해류의 순환. 북동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가 만들어져서 동에서 서로 대륙을 만나서 위로,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가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차가워져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해류의 흐름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시계 방향. 해류의 흐름이 바람과 대륙의 영향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그 해류의 흐름이 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바람과 대륙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계 방향의 해류를 북태평양 한류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향하는 그 해류의 흐름을 이 남태평양 한류, 북대서양 한류, 남대서양 한류, 인도양 한류 이래요. 그래서 한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5개가 한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just a moment.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해류가. 이걸 이러한 시계 방향의 흐름, 이거 북태평양 한류라고 그래요. 이건 반시계 방향이죠. 남태평양 한류, 북대서양 한류, 남대서양 한류, 인도양 한류, 이렇게 해서 그 해류의 그 어떤 총체적,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해류의 대순환이라고 봐야 되나? 해류의 대순환? 이 해류의 대순환이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가지가.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여기죠? 선생님 얘기했죠? 여기 북태평양 한류.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한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한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남대서양 한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인도양 한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지구 전체로 우리가 따졌을 때 한류는 총 몇 개가 있다고?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자, 여기. 자, 아까 해수의 순환은 바람, 그죠? 대륙의 영향으로 발생하죠. 한류는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죠. 전 세계에 몇 개 있다고? 5개 있어요. 그래서 한류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고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돌면서 이렇게 이제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류가 5개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오염 물질들은 빠져나가지를 못해. 계속 멈춰 있어. 그래서 쓰레기섬이 5군데가 있어. 북태평양 쓰레기섬, 남태평양 쓰레기섬, 북대서양 쓰레기섬, 남대서양 쓰레기섬, 인도양 쓰레기섬 있다. 근데 지금 북태평양 쓰레기섬이 면적이 160만 제곱킬로미터나 된대요. 여기에 뭐 각종 플라스틱, 폐비닐, 밧줄, 뭐 썩은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 북태평양 쓰레기섬이 무려 16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이 얼마인지 아니?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 대한민국은 10만 210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북태평양 쓰레기섬은 무려 160만이니까 무려 15배죠. 15배의 쓰레기섬이 있다 이거지. 이걸 치우는데 어떻게 하겠어? 국제적인 어떤 협약을 통해서 치워야지. 그래서 바다가 깨끗해지잖아.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 이 바다에.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생선들이 우리가 그 생선을 먹어. 그리고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박혀. 그럼 각종 성인병들이 나타날 수 있어. 인간이 인간을 서로 해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각종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생활 편리 이 물품들이 쓰레기로 되어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생물 농축이 돼서 우리 인간은 점점 이 뭡니까? 그 환경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각종 질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참 서글픈 현상이지. 그죠? 아까 대기의 대순환은 얘기했어요. 대기의 대순환은 지구의 자전과 또 전향력으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그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극동무역풍은 이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표에서는 무역풍이 불어요. 오케이? 그다음 페렐 순환에 의해서 지표에서는 편서풍이 불고요. 극순환에 의해서 지표에서는 극동풍이 분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그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해류도 순환을 하게 되는데 해류도 이러한 대기의 대순환과 또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요. 그러한 그 해류의 대순환을 우리는 5군데가 있을 수가 있다. 5군데가 존재할 수 있다. 해류의 대순환이. 그래서 그 해류의 대순환 5군데를 잘 보시고 살펴보시면 이런 북태평양 한류라고 그러죠. 해류의 대순환의 종류들. 한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 줄 요약이 있네요. 해수의 순환은 바람 또는 대륙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한류는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고 전 세계에 5개 있고 한류는 북반구의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가운데 쓰레기 섬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보실래요?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원래는 과잉이 되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하지만 이러한 이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되면서 그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에너지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좀 기본적인 것을 좀 하나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냐면 자, 이러거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이래요. 높은 온도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이므로 파장이 짧은 X선으로부터 수미터 되는 전자파까지 포함되지만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파장 0.2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파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장이 짧아서 태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파복사라고 그래요. 단파복사. 태양은 단파복사다라고 하는 것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네. 태양은 단파복사고요.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요거죠. 요거 이제 조금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그 어떤 상식이죠. 자, 복사라는 게 뭔지 아나? 어떤 매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복사죠. 에너지 이동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죠. 근데 이제 매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복사라거든요. 복사. 그래서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를 한번 살펴보자. 태양 복사와 이러지?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 왜 이러네? 다른 거는 안 연결된 것 같아요. 다른 기계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아닌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실래요 여기? 왜 안 돼? 안 돼. 저 뒤로 가게 한번. 요거? 자, 이거 좀 눈여겨 보셔야 돼. 자, 여기 맨 밑에 거 봐봐.
녹색. 태양 복사를 단파 복사, 지구 복사를 잔파 복사라고 한다.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물체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도가 낮은 물체, 지구와 같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주로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죠. 적외선. 자, 여기 중요한 말. 온도가 낮은 지구와 같은 물체는 주로, 이 주로가 좋죠. 적외선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러나 태양은 적외선도 방출하고 자외선도 방출하고 가시광선 방출해요. 자, 그중에서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씨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그리고 파장이 긴 적외선을 모두 방출하죠. 그런데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서 가장 크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은 가시광선이죠. 그러나 지구는 표면 온도가 15도씨 정도로 낮은 편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하죠. 따라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파장이 긴 영역에서 방출이 되죠. 이 때문에 태양과 지구 복사를 서로 비교할 때 태양의 복사를 단파 복사, 지구 복사를 장파 복사라고 그래요. 이 내용이 이제 포인트죠.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그래서 또 빨간색 부분을 잘 봐.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은 무슨 영역이라고?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태양은 주로. 예? 그러나 이제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한다는 게 그 중요한 포인트죠. 파란 글씨 봐, 파란 글씨.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를 잘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를 단파 복사,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장파 복사. 장자가 무슨 장자야? 길장자죠. 단은 짧을 단자고. 그죠?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파란 색깔 줄에 보니까 그게 온도가 낮은 물체는 정외선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주로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특히 이제 지구는 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하죠. 지구는. 지금 몇 분이냐, 친구들아?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다 못하겠네 이거.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었는데. 보실래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 전체의 열 수지죠. 요 표를 보시면 흡수량이 70이죠. 지구가. 근데 지구가 방출량도 얼마냐? 70입니다. 이걸 보시면 어떻게 70이 되는지. 방출이 복사에너지 4%, 대기 구름 66%, 요 4%, 여기 66% 합쳐서 70%가 방출돼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어떻지?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책에는 없지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지구 전체가 아니라 지표면을 봐봐. 지표면만 보면 지표면의 흡수량이 133인데 방출량도 133이에요. 지표면만 보면.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지표면을 봤으니까 이제 대기를 봐. 대기. 대기가 154를 흡수를 하면 방출량도 154.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요 그림을 잘 정지시켰다가 내가 화살표 다 해놨어요. 어떻게 해서 154고 어디가 154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 복사 평형 이야기, 이 그림을 자료 해석이죠. 옳은 걸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대요. 지구는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전체로 보면 70과 70이 같아요. 지표면은 가장 많은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 여기 보니까 여기 104가 나와 있어요. 104. 여기 104 있죠? 지표면 104. 그래서 옳은 표현이죠.
나머지는 다 작아요. 자, 대기. 우주 공간으로 우주 공간보다 지표면으로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88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을 거야? 이 88. 대기의 재복사 88이죠. 88 있고. 그다음에 우주 공간으로는 6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8이 66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을 잘 보시고 기억 니은이 다 맞구나라고 하는 거 이 자료 해석의 문제죠. 됐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머지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웬만한 거는. 지구 온난화 했죠? 그다음에 6대 온실가스 했죠? 이산화질소, 메테인. 여기 이산화질소가 아니라 아산화질소입니다. 아자예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이런 인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연료 사용했고 토지 개발했고 벌목했고 이산화탄소로 많은 온실기체를 대기 중으로 배출했죠. 인간들이. 그리고 온난화의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뭐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 상승하고 홍수 폭풍 증가하고 가뭄 사막화 조기 개화 또 환경과 생태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겠지. 예? 그죠? 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온실기체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지고 온실기체가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량도 증가합니다. 지표면 온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도 높아지겠죠. 이게 온난화의 결과죠. 정지시켜놓고 보시면 돼요. 자, 지구 대기 온실기체 증가에 평균이 증가하는 현상이 뭐냐? 지구 온난화다. 그죠? 확인 문제. 대기의 대순환. 우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그거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 극동풍, 편서풍, 극동풍, 북동부영풍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바람의 영향에서 표층 해류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이러한 이런 해류의 뭡니까? 커다랗게 순환. 이러한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를 뭐라 그랬지? 환류. 환류가 전 세계 몇 개 있다고? 5개 있고 그 중심엔 무슨 섬이 발달돼 있어? 쓰레기 섬이 발달돼 있다. 그죠? 잘 보셔야 돼. 요 그림 눈여겨 잘 보셔야 돼. 요 그림.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제 좀 더 더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를 더해주고 싶으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엘니뇨 라니냐 하기 전에요. 요걸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요거. 아까 이제 한 개. 요거 이제 요게 뭐냐면 요 북태평양 한류입니다. 북동평양 한류. 그 북태평양 한류는 이렇게 북쪽도 해류, 그다음에 올라가면 대륙에 막혀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 편서풍에서 북태평양 해류,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요 2개하고 요 2개, 총 4개가 북태평양 한류를 만들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는 이름을 따서 올라가면 크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에서 내려오면 캘리포니아 해류고, 북동부여풍을 따라서 내려오면 북쪽도 해류고, 그 다음에 편서풍을 따라서 흘러가면 북태평양 해류고. 그래서 해류가 4개가 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도는 거, 이걸 북태평양 한류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